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국적으로 노후 산단의 환경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이를 주도하면서 아예 여수 산단 특별법이라는 명칭으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노후 국가산단의 종합적인 환경안전대책 수립과 이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은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여수산단 특별법이라 불리며 지난달 여수시 의회에서도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현재 김혜재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의 골자는 크게 4가지. 첫 번째는 국가와 지자체가 노후 설비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근로자 안전 지원 계획입니다. 위험 업무 외주화를 대폭 축소하고 비정규직 개선을 추진해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근로자 안전 지원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노후 국가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단 재생과 구조 고도화, 스마트 그린 산단 조성에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끝으로 주변 마을 주민들의 주거와 환경, 의료 복지 지원을 통한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지역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기업의 본사 이전이 포함된 건데 현재 여수 산단의 경우 22개 대기업이 52개 사업장을 운영 중이지만 본사가 여수인 기업은 9개 뿐입니다.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방으로 내려가고 국가가 또 그런 거를 지원했을 때 근본적인 여러 가지 안전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수십 년 동안 사후 약방문, 미봉책에 그쳤던 여수 산단의 환경안전 문제가 이번 특별법의 제정으로 획기적인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교 일상회복 단계별 추진 방안을 마련해 5월 23일 이후 각급 학교 교육 활동의 완전 정상화를 이루기로 했습니다. 5월부터는 방역 목적의 원격 수업 방식은 하지 않는 대신 학습 흥미 유발, 성취도 제고 등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수업은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 학습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코로나 상황과 구성원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반영해 학교가 결정,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고려시대 청자 운반선인 태안선에 실려있던 청자 사자형 뚜껑 향로 2점이 국가보물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지정된 보물 중 향로 뚜껑 1점은 발굴 조사 과정에서 도굴됐다가 되찾은 유물로 목포 해양유물전시관과 태안 해양유물전시관에 1점씩 전시돼 있으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남시군 기초단체장 후보를 뽑는 경선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까지 계속되는 이번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선거인단 50%로 ARS 전화 투표로 실시되는데 권리당원 투표는 어제와 오늘, 일반 선거인단은 오늘 하루 동안 진행됩니다. 경선 결과는 내일 전남도당에서 발표되고 여수와 순천, 완도 등 2차 경선이 예정된 곳은 다음 달 6일 경선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 서구청장과 광산구청장 경선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광주 광역의원 경선은 다음 달 1일부터 2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기초의원 경선 후보자 선정을 두고 비판과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예비 후보들 가운데 일부는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을 강하게 비판하며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민주당 여수갑 지역위원회 소속인 이상우 여수시 의원이 탈당을 결정했습니다. 기초의원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자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한 겁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이 의원은 지역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의 눈밖에 난 것이 경선 후보에서 부당하게 배제된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후보자들을 본인 사무실로 이제 집합을 시켰습니다. 이상우는 경도 개발을 반대했기 때문에 본인이 컷오프 시켰다. 이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권석환 시의원도 이번 공천은 갑질 정치이자
특정 정치인에 의해 좌우되는 사천이라며 주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이들 시의원은 경도 난개발을 우려하며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두려워서 그 기회조차 주지 않았을까요? 지금의 그 권력의 칼끝은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여수 갑뿐만 아니라 여수 을과 순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공천 심사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측근이 경선도 치르지 않는 단수 공천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5차례의 음주운전을 포함해 7개의 전과가 있는 인물 등이 도당 심사를 통과해 경선에 참여하면서 지역위원장들을 향한 비판과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시설이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긴축을. 광양 등에서도 심사에서 탈락한 시도의원들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예고한 상태여서 민주당 공천을 둘러싼 잡음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정부 국정과제 전남 동북권 프로젝트로는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광양항 글로벌 스마트 항만 조성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에는 이 밖에도 해남 일대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벨트 조성과 무안국제공항 관문공항 육성 등 서부와 중부권 중심 5개 공약이 포함됐습니다. 인수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15대 국정과제와 76개의 실천과제를 오는 2027년까지로 예정된 제5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사업의 실천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순천농협이 전국 농협 가운데 처음으로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순천농협은 도움이 필요한 고령의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요양보호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해 교육기관을 직접 운영하게 됐다며 연간 300여 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목포 시민 8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의 파장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원희 국회의원의 사퇴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목포 지역 후보 공천을 아예 하지 말라는 요구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목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면서 목포시 지역위원회는 지방선거 관련 결정권을 상실한 사실상 사고지구가 됐습니다. 지역위의 고문, 부위원장 등 당원 대표를 자처한 민주당원들이 지역위원장인 김원희 국회의원에게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MBC 보도로 드러난 당원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했던 원인은 반드시 입당원서를 목포 지역위원회를 통하도록 한 데 있고 김원희 의원이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원희 위원장은 2021년 여름경 시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전남도당에 제출해야 될 입당 원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하지 말고 지역위원회를 통해 접수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전 보좌관이 김종식 시장 캠프 인사인 박모 씨뿐 아니라 평소 가까이 어울렸던 지방선거 입지자들에게도 당원 정보를 건넸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공천 심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그냥 투서만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천에 배제하든가 컷오프되든가 이런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원 관리 책임자인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의 사퇴, 급기야 이번 지방선거에서 목포를 무공천 지역으로 지정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목포에서 민주당 공천을 중단하고 무공천 지역으로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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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당을 향한 요구 서한을 전달받은 민주당 전남도당은 곧바로 민주당 중앙당 조직국에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충무공 탄신 477주년을 맞아 최초의 3도 수군 통제형이었던 진남관 주변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전라좌수영 겸 최초 3도 수군 통제형 국가문화재 지정 추진위원회는 어제 여수 진남문예회관에서 세미나를 갖고 호남의병연구소 노기욱 소장과 전남대 문화유산연구소 정현창 연구원의 주제 발표에 이어 진남관 주변을 국가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받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 측은 이순신 장군이 초대와 3대, 원균이 2대,
이시연 장군이 4대 통제사로 재임하면서 통영으로 옮겨가기 전 8년여 동안 여수가 최초의 3도 수군 통제영이었다며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스코가 포항과 광양제철소에 700억 원을 투자해 산소와 질소 저장 탱크를 증설합니다. 포스코는 2023년 하반기까지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철광석과 탄소 불순물 제거 등을 위해 생산하고 있는 산소와 질소의 저장을 위한 탱크 시설을 각각 6만 톤, 4만 6천 톤 규모로 증설해 총 10만 6천 톤의 저장 규모를 갖출 계획입니다. 산소와 질소는 철강뿐 아니라 반도체, 조선, 화학, 자동차 등 산업에 활용되는 필수 산업가스로 대기업 간 직거래를 제외한 국내 유통시장 규모만 연간 약 450만 톤에 이릅니다. 광양시가 다음 달부터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을 재개합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 확산에 따른 대응 업무 협조를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중단됐던 광양시 보건소 광영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음 달 2일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이용 가능 시민은 코로나 예방접종 3차 완료자를 대상으로 하고 손 씻기, 환기 소독 등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운영될 예정입니다.